자, 일단 index.html은 느낌표 독타입 HTML 헤드 바디 그리고 헤드에 메타 태그 캐릭터 셋을 UTF-8 요렇게 이제 한글이 안 깨지죠. 그리고 이제 링크 릴레이트는 스타일 시트 타입은 텍스트 CSS 하이퍼링크 레퍼런스는 스타일.css 이렇게 이제 CSS를 링크를 걸어 주시고 뭐 타이틀 이제 웹브라우저 탭에 뜨는 타이틀 뭐 얘는 그냥 패럴렉스 스크롤링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그 패럴렉스 스크롤링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또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바디의 제일 아랫부분에 연결을 시켜주면 되니까 먼저 자바스크립트부터 연결을 시키도록 합시다. jQuery부터 그리고 또 스크립트 src 스크립트 폴더에 이징은 뭐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임포트는 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스크립트는 그 얼마나 스크롤 했는지 이제 콘솔 창에 찍어보는 scroll.js 이렇게. CSS는 처음에 이제 바디에 마진 0, 패딩 0 해서 기본적으로 그 바디에 적용되어 있는 마진이랑 패딩을 초기화를 시킵니다. 0으로.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꽉 찬 화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로가 1920이고 세로가 1080인 FHD 스크린에 FHD 스크린이 우리 타깃이죠. 상단에 내비게이션 바가 이렇게 있고요. 상단에 내비게이션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헤더가 화면에 꽉 차게 하나가 들어가죠. 헤더가 화면에 꽉 차게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헤더에 큰 타이틀이 또 하나 들어가고 스크롤을 하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스와이프 되면서 새로운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나오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뭐 웹브라우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웹사이트에서 이제 배경이 이렇게 뭐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 되면서 변화하는 그리고 오브제 두 개가 스크롤 할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자 일단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죠. 내비게이션은 내부라는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헤더 태그도 div와 똑같이 블록 태그인데 이름이 헤더였던 거잖아요. 헤더라는 그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서 쓰는 내부도 div와 똑같은 블록 태그인데 내비게이션 부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쓰는 태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div와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경 이미지가 크게 들어가는 헤더 자, 내비게이션은 div로 한 번 더 감쌀 겁니다. 이렇게 왜 한 번 더 감싸냐 하면 그거는 조금 있다가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보시면 왜 감싸게 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설명하도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요 타이틀이 있고 그다음 메뉴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타이틀은 작은 제목, 작으니까 H3로 만들고, 메뉴는 비슷한 게 반복이 되는 형태니까 리스트가 되겠죠. 항목, 얘는 리스트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H3, 그래서 이름 텍스트는 똑같이 적을게요. 얘도 패럴렉스 스크롤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항목은 OL과 UL이 있는데 앞에 뭐 번호나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UL, 순서가 없는 리스트, unordered 리스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리스트가 3개가 있죠. 섹션 1부터 3까지 1, 2, 3. 이렇게 하면 내비게이션 바 타이틀과 메뉴 3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얘를 일렬로 배치를 하면 되겠죠. 레이아웃을.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자, 일단 이 div와 nev h3 ul 태그의 영역을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한번 해볼 거예요. 박스를 만들어서 일단 div의 이름을 먼저 지어 줍시다. id navigation 박스를 쳐서 각각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샵 내비게이션 id니까 이제 요 앞에 샵이 붙죠. 보더 이 픽셀 솔리드 레드 그리고 내부는 그냥 태그 이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내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보더 이 픽셀 솔리드 오렌지 그리고 H3는 그냥 H3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혹시 또 H3가 다른데 쓰일 수도 있잖아요. H3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니까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경우는 보통 웹페이지 하나당 한 번만 쓰이는데 H3 같은 경우는 뭐 군데군데 작은 제목으로 많이 쓰일 수도 있으니까 내부의 H3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얘만 해당이 되겠죠. 딱 내부 안에 있는 H3 얘만 딱 해당이 되겠죠. 보더 이 픽셀 솔리드 얘는 그린으로 할게요. 그리고 또 내부 안에 있는 UL 보더 이 픽셀 솔리드 얘는 블루로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박스, 안에 주황색 박스 색깔을 오렌지로 하면 잘 안 보이죠. 그냥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자, 블랙으로 바꾸면 빨간색 박스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요 div, 검은색 박스는 nav, 초록색 박스는 h3, 파란색 박스는 요 ul이에요. 모두 div, nav, h3, ul 다 블록 태그이기 때문에 width는 다 100%, 그죠? height는 각각 컨텐츠의 크기,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h3는 일단 왼쪽으로 보내야 되고, ul은 리스트는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는 게 먼저죠. 그죠? 투 컬럼으로. 그래서 일단 ul에 리스트 스타일을 none이라고 해서 앞에 블릿을, 블릿이 이게 이제 리스트의 스타일이잖아요. 없앱니다. 그리고 h3는 플롯이 이렇게 둥둥 뜨는 걸 플롯이라고 하죠. 플로팅. 예를 들면 시냇가에 나뭇잎이 떠 있는 걸 플로팅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살짝 띄워서 공중으로 띄운 다음에 레프트, 왼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h3가 왼쪽으로 일단 갑니다. 원래 왼쪽에 있었으니까 그냥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h3가 플로팅 돼서 공중으로 떴죠. 그럼 밑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아래에 있던 ul이 이 h3 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HTML 태그는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이렇게 쌓이는데, 얘가 공중에 떠서 밑에 공간이 생기니까 밑에 이제 쌓여있던 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h3가 위로 뜨니까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올라온 거야. 이해가 됐죠? 살짝 떴어. 밑에 있는 애가 치고 올라와서 밑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우리 포지션 정의를 하면, 포지션 absolute 이렇게 하면 width가, 블록 태그는 원래 width가 100%인데 width 값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플로팅을 하면 width 값이랑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냥 컨텐츠 크기만큼 자기 크기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ul을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ul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건 플롯 레프트 했을 때는 왼쪽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플롯 라이트 하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자, 오른쪽으로 가는데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오른쪽으로 갔는데, 그죠? h3는 왼쪽으로 갔고 ul은 오른쪽으로 잘 갔어. 근데 그 부모 객체인 nev와 neve의 부모 객체인 div의 높이 값이 빵이 됐어요. 왜냐? 안에 있는 자식 객체가 공중에 떴어. 그리고 안 담겨 있죠, 박스에. 그래서 컨텐츠로는 존재를 하지만 위치가 공중에 뜨는 바람에 높이 값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겠죠? 공중에 떴으니까. 실제로는 안 담겨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상태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높이 값을 잃어버렸으니까, 부모가. 그럼 부모 객체의 높이 값을 정상적으로 찾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플롯을
적용시킨 게 요 H3와 UL이잖아요. 얘 두 개가 공중에 떴죠? 그럼 얘 부모 객체인 내부에 오버플로우라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가입을 새로 한다거나 뭐 결제 정보를 입력을 한다거나 할 때 약관 같은 거 보면 작은 웹페이지 안에 또 작은 네모가 있고 약관이 되게 기니까 작은 네모 안에서 스크롤바가 생기잖아요. 큰 웹페이지의 스크롤바 말고 웹페이지 내부에도 또 스크롤바 있는 경우 많이 봤죠. 보통 이제 약관 이런 거에 많이 쓰죠. 스크롤바는 어떨 때 나와요? 어떤 영역보다 컨텐츠가 크면 스크롤바가 나오죠. 작으면 스크롤바가 아예 애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죠? 어떤 영역보다 컨텐츠가 넘치면 스크롤바가 나오잖아요. 넘치는 게 뭐예요? 오버플로우죠. 오버플로우가 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버플로우의 원래 목적은 영역보다, 박스보다 컨텐츠 양이 많을 때, 박스에서 컨텐츠가 흘러 넘쳤을 때 스크롤바를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를 정하는 게 오버플로우의 본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내부 안에 들어있는 이 H3와 UL의 컨텐츠 크기만 알면 되죠. 스크롤바는 우리는 아예 안 만들 거니까, 그죠? 내비게이션 바에 스크롤바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오버플로우, 컨텐츠가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컨텐츠의 크기를 먼저 책정을 하고 스크롤바는 히든, 안 보이게 만들면 내부의 자식 객체인 H3와 UL이 공중에 떠 있어도, 플로팅 돼서 위에 공중에 떠 있어도 강제로 오버플로우라는 속성을 통해서 이 컨텐츠의 양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높이 값이 회복이 되겠죠. 일종의 트릭 같은 거죠. 일종의 트릭 같은 거죠. 오버플로우를 부모 객체에게 쓰면 자식 객체들을 플로팅을 해도 높이 값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리스트들 있죠. 각각의 리스트들도 일렬로 놔둬야 되죠. 지금은 다 HTML의 원래 속성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쌓이는데 일렬로 놔둔다? 일렬로 놔두는 거 우리 익숙하죠?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예로 들었었죠. 그죠? 원래 블록 태그인 이 리스트를 디스플레이 방식을 인라인, 일렬로 놔두는데 블록 태그의 특성을 가지는 인라인 블록 태그로 바꿔주면 이 리스트들이 일렬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 지지난 시간에 A, B, C, D, E, F, 1, 2, 3, 4, 5, 6 요거 할 때 또 리스트 썼었잖아요. 그거 일렬로 놔둘 때도 그 각각의 리스트들을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서 일렬로 바꿔줬었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래서 인라인 블록 태그로 바꿔주고, 일단 각각의 리스트도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보더 1픽셀, 얘는 다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마젠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얘도 간격을 띄워줘야 되겠죠.
메뉴들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패딩으로 경계선 안쪽 여백을 위아래로는 9픽셀, 좌우로는 30픽셀. 그러니까 점선 안쪽 영역을 만들어서, 그럼 이제 리스트 자체가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글씨가 주택,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라인이 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패딩이랑 마진을 구분하기가 쉬워요. 집은 움직일 수 없지 컨텐츠인데, 패딩을 하면 내 담이 커지는 거고, 그죠? 내 마당이 커지는 거고, 마진을 하면 내 담과 다른 집 담 사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패딩과 마진을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야, 넌 뭐니? 그러면 아까 내비게이션 태그를 div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일부러. 이걸 왜 이렇게 집어넣었냐면, 지금 예제 파일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중앙으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죠. 중앙 정렬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끝에서부터 끝까지 존재를 하는데, 얘는 중앙에 모여 있죠. 요렇게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div로 한 번 더 감싼 거예요. 자, 일단 이 내비게이션 태그를 너비를 800픽셀로 해줄게요. 그러면 너비를 이제 제한을 했으니까 내부의 너비는 800픽셀이 되겠죠.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검은색 박스. 그리고 블록 태그를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 블록 태그는 마진 0 오토 해서 양쪽 마진을 자동으로 같게 만들면 중앙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좌우의 마진이 같다는 말은 중앙에 온다는 뜻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항상 중앙에 오게 됩니다. 좌우 여백이 같다는 말은 어떤 오브젝트가 중앙에 있다는 말과 같잖아요. 그래서 마진 0 오토라는 말은 위아래 마진은 0, 좌우 마진은 자동으로 같게 만드세요기 때문에 이 내부라는 태그, 블록 태그가 박스 자체가 중앙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정렬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부 태그를 너비를 800픽셀로 제한을 하고 절대값으로 중앙에 놔두기 위해서 div로 한 번 더 감싼 겁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div는 너비가 100%죠. 웹브라우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div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A, 레드 0, 그린 0, 블루 0, 그리고 A는 알파 0부터 1까지, 0이 0%, 1이 100%, 0.6 하면 오파시티가 60%인 검은색 띠가 배경에 이렇게 생기죠. 배경 색깔도 꽉 채우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바를 div를 한 번 더 감쌀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해서 구조를 저렇게 짠 거예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 안에 있는 폰트의 컬러는 밝은 색으로, 뭐 흰색 해도 상관없고 뭐 밝은 색으로 해주면 이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텍스트들이 폰트들 색깔이 다 밝은 색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타이틀바가 이렇게 생기고, 타이틀바를 저는 이렇게 얇게 띠처럼 만들었죠. 여기 보시면 그 뭐 HTML의 태그들은 뭐 H1, H2, H3 뭐 각각의 기본적인 폰트 크기, 폰트 두께, 그다음에 패딩 값, 마진 값, 그러니까 모든 태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럼 H3도 제목이니까 여백이 좀 다른 본문보다는 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백이 남습니다. H3가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백 값.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여백 값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디자이너로서 화면을 디자인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차라리 제로 베이스에서 하는 게 좋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태그의 여백을 없애주는 건 이 별표를 쓰시면 됩니다. 별표의 뜻은, 컴퓨터에서 별표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곱하기, 사칙 연산 기호 중에 곱하기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다가 파일을 저장을 했는데 가끔 정신없이 과제하다 보면 어디 저장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PSD,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는데 어디 저장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맥을 쓰시든 윈도우 컴퓨터를 쓰시든 리눅스 컴퓨터를 쓰시든 상관없이 그 폴더에 보면 파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서치 바가 있잖아요. 거기에 곱하기.psd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모든 PSD 파일이 다 검색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PSD 확장자를 가지는 모든 파일을 검색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뜻해요. 그러면 스타일 시트에서 이 별표는 뭘 뜻하냐면 모든 태그를 뜻합니다. 모든 태그에 마진 0, 패딩 0 이런 식으로 그 마진과 패딩을 초기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디도 이 모든 태그에 포함되겠죠. 바디도 HTML 태그니까 얘는 없어도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바디도 태그니까. 이렇게 하면 마진과 패딩 값 이런 것들이 싹 0으로 초기화가 되면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H3가 지금 위에 딱 붙어 있죠. 이제 마진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그 위쪽에서 살짝 내려야 얘랑 정렬이 맞겠죠. 지금은 정렬이 좀 안 맞죠. 뭐 저 정렬 값은 좀 알아서 찾으시긴 해야 되는데 저는 미리 찾아왔으니까 패딩 탑 9픽셀 이렇게 하시면 위쪽 패딩 값이 생기면서 텍스트가 살짝 9픽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렬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의 높이, 띠의 높이는 40픽셀. 그러면 이렇게 얇은 띠 형태로 돼요. 그리고 지금 뭔가 밑으로 많이 밀렸는데 이 밀린 이유는 보더도 그 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더가 2픽셀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6픽셀 정도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거죠. 선 두께만큼.
그래서 보더들을 지금 이제 우리는 보더가 필요가 없으니까 위치는 다 잡았으니까 보더를 다 지워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만한 게 오버플로우 요거죠. 자식 객체가 플롯을 적용을 시키면 부모 객체는 무조건 오버플로우 히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자식 객체가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 적용이 됐다면 부모 객체는 무조건 오버플로우 히든을 적용시켜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게 이제 제가 가져온 예제 파일인데 배경을 잘 보시면 배경이 요게 이제 하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스크롤을 하면 배경이 스와이프 되면서 바뀌는데 테크니컬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배경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배경이 스와이프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헤더, 큰 헤더가 하나가 있고 이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배경을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헤더라는 큰 그 블록 태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배경을 가지는 div 큰 블록 태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스크롤 하면서 그 스크롤 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크롤 내리면 내용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 헤더는 위로 올라가고 이 div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배경 이미지를 안 움직이게 고정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헤더 있죠. 산업과 예술이 만나는 대화. 이 헤더에 있는 이 헤더가 스크롤 하면 영역이 올라가면 배경 이미지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영역이 올라갈 때 배경 이미지는 안 올라가기는 고정시킨 겁니다.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눈으로 보여드리면 아하 할 겁니다. 자,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헤더랑 똑같은 크기의 다른 배경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div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div의 id는 background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헤더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름을 굳이 지을 필요가 없죠. 하나니까, 애초에 하나니까. 자, 일단 헤더에 백그라운드 URL 이미지스 폴더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임플란타 D 뭐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외국어가 짧아서 요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경 이미지가 반복될 필요 없으니 no repeat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헤더에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높이 값이 없겠죠.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컨텐츠가 아니고 벽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임의로 높이 값을 우리가 지정해 줘야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보이겠죠. 요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하나 들어갔고, 그리고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더 4픽셀 솔리드 오렌지 레드 색깔로 좀 두껍게 박스를 쳐볼게요. 이렇게. 그럼 요 주황색 박스가 헤더가 되겠죠. 요건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샵 백그라운드 요거죠. id가 백그라운드인 div. 얘도 일단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습니다. url 이미지스 폴더에 얘는 metal movable type.jpg. 얘도 반복할 필요 없으니 no repeat. 헤더랑 크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배경이 바뀌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얘도 하이트는 1200픽셀. 그리고 박스를 얘도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색깔을 마젠타로 4픽셀 솔리드 마젠타 끝에 세미콜론 찍고, 그러면 자 요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일단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크기와 위치부터 좀 잡을게요.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위치는 백그라운드 포지션, 우리는 항상 중앙에 있으면 되죠. 센터. 얘도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센터로 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상하 좌우 정중앙에 들어가요. 상하 좌우 정중앙 항상.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가 뭐냐 하면 전체를 덮는 걸 커버라고 하죠, 우리 흔히. 그래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라고 하면 크기에 맞게 자기가 사이즈를 조절해서 전체를 덮습니다. 여기도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중앙에 항상 전체를 덮는 사이즈,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조절해 보면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지면 백그라운드 이미지 사이즈도 작아지고 항상 중앙을 유지하죠. 그죠? 여기가 중앙이잖아요. 이미지의 중앙. 항상 중앙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이즈가 커지면 같이 커지죠. 이미지 사이즈가. 그죠? 웹브라우저의 크기가 커지면 사이즈도 같이 커져요. 얘를 조금 더 줄여볼게요. 화면 자체를 좀 줄여볼게. 줄이면 같이 줄고 항상 중앙을 유지하면서 웹브라우저의 이미지가 웹브라우저 사이즈가 달라지면 웹브라우저 이미지의 사이즈도 같이 달라지죠. 그죠? 항상 전체를 덮는 사이즈를 유지를 합니다. 자동으로. 그럼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보통 내용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그냥 말 그대로 벽지처럼 쓰이는 애니까 내용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항상 중앙에 항상 전체를 덮는 사이즈를 유지를 하는 요 형태 자동으로 계속 그죠? 위치랑 크기랑 지가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중앙을 유지를 하게 되죠. 요게 백그라운드 포지션 센터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입니다. 보통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전체로 꽉 채워서 넣을 때는 이렇게 넣으면 돼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센터,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커버. 자동으로 조절돼서 들어가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는 스크롤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스크롤인데 배경 이미지를 안 움직이게 고정시켜 놨다 그랬죠. 보세요. 일반적인 스크롤이에요. 그죠? 얘도 박스가 움직이면 배경 이미지도 같이 움직이죠. 우리가 박스를 움직이면 박스에 인쇄된 뭐 육개장 사발면 뭐 이런 거 인쇄된 거 있잖아. 그것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박스로 움직이면. 그죠? 안 움직이면 얼마나 무서워. 박스에 인쇄되어 있는 게 박스로 움직였는데 박스에 인쇄되어 있는 그림이 안 움직여. 마스킹돼. 얼마나 무서워. 이게 정상이죠? 근데 여기서 이 배경 이미지만 안 움직이게 고정을 시킨 거예요. 박스만 움직이고 배경 이미지만 안 움직이게. 그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뭐 모션 그래픽스나 뭐 포토샵에서 많이 쓰는 마스킹 기법이죠. 마스킹 기법이 이미지는 가만히 있고 마스킹 모양만 움직이면 그게 마스킹이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그럼 얘도 배경 이미지만 고정시켜서 박스만 움직이게 만들면 돼. 어떻게 하냐?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요 no repeat 뒤에 fixed.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position fixed 있죠. 아예 그냥 상단에 그냥 목 박는 것처럼 고정시켜 버리는 방법 기억나나요? position fixed 하면 아예 그 위치에 고정되어 버리잖아. 스크롤에 상관없이. 배경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fixed를 해버리면 봐봐. 되게 효과 좋은 효과가 생깁니다. 배경 이미지만 고정되어 있고 박스는 움직여요. 그럼 이게 마스킹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배경이 스와이프 되면서 교체되는 것처럼 보이죠. 박스만 움직이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 이제 트랜지션 이제 밑에서 위로 이제 스와이프 되면서 마스킹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트릭이죠. 이것도 여러가지 속성을 조합한 트릭. 자, 픽스들을 다시 지워볼게요. 효과가 굉장합니다. 픽스들을 지우면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생각보다 엄청 간단한데, 그죠?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인 홈페이지잖아. 에이, 뭡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그래? 그럼 내가 멋진 걸 보여주지. 잘 보게, 기다려 보시게. 내가 배경만 고정만 시켜 보겠네. 그러면 짜잔. 호 대단합니다. 그죠?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보더만 이제 제거를 하면 되겠죠. 보더만 이렇게 제거를 하면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싹 스와이프 되면서 변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그냥 헤더 태그와 div 태그가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것 뿐인데 배경을 고정시켜 놔서 이렇게 배경이 스와이프 되면서 트랜지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꾸 나 이상한 거 눌러. 네, 내비게이션 바 픽스 고정하는 거 할 거예요. 기둘. 두 번째 이미지 한번 해볼까? 해보자. 해보면 되지 뭐. 그럼 얘는 아이디를 백그라운드 이미지 2로 하고 얘를 복사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2로 하고. 잘 봐. 첫 번째 이미지를 세 번째 이미지에 넣어볼게. 그러면 아주 혼돈이 스바라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잠깐만. 이거 인덱스 좀 HTML 저장 안 했네요. 두 번째 이미지가 나왔다가 다시 세 번째 이미지로 다시 스와이핑 되죠. 이러면 사실은 첫 번째 이미지랑 두 번째 이미지랑 세 번째 이미지랑 다 다른 거잖아. 근데 어떤 효과가 나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앞뒤는 같은 이미지를 쓰고 중간만 다른 이미지를 쓰면 중간에 한번 딱 꼈다가 다시 앞에 게 나오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오죠. 그죠? 이거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지금 이제 학생이 질문하신 이 기법이 사실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혼돈이 이렇게 속 딱 꼈다가 뒤에 게 다시 이렇게 쇽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 많이 써요. 요거를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번째 백그라운드의 높이를 제가 좀 줄여 볼게요. 600으로.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요렇게 돼. 사실 위에 거는 첫 번째 헤더고 중간에 있는 거는 div이고 세 번째는 백그라운드 to div죠. 사실 다른 건데 이렇게 하면 뭔가 중간에 한번 딱 끼면서 앞에 게 다시 나오는 것 같지. 그죠? 그러니까 위에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죠. 약간 이건 진짜 마스킹 기법 쓰는 거잖아. 그지? 더 줄이는 게 효과가 더 극적이겠다. 한 400으로 줄여볼게요. 봐봐. 이러면 이렇게 실제로는 원래는 요거 따로 요거 따로죠. 세 개 다른 거죠. 근데 첫 번째 이미지 위에 어떤 마스킹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오지. 그죠? 이런 거 많이 써요. 질문 잘했네. 질문 감사합니다. 요렇게 요 효과 굉장하죠. 진짜 별거 아닌데 굉장하죠.
오, 이쁘다. 사진이 좀 퀄이 괜찮아서 좀 이렇게 이쁜 것 같아. 사진이 좀 좋아서. 그죠?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일단 원위치 시킬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효과 좋죠? 진짜 별거 아닌데. 진행할까요? 넘어가도 되나? 어. 자, 뭐, 내비게이션 고정시키는 거 질문이 나와서 그거 먼저 할게요. 내비게이션 고정시키는 거야, 뭐. 우리 배웠던 거니까. 포지션을 그냥 픽스드, 얘도 픽스드 하면 고정이 되긴 하는데, 이제 포지션을 정의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블록 태그가 아니게 되죠. 더 이상.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다시 100%로 하면 뿅! 다시 100% 됐죠. 그리고 포지션이 픽스드니까 항상 상단 고정. 이 부분. 여러분들 포지션 픽스드를 했는데 위스가 갑자기 줄었어. 그럼 당황하지 말고 위스가 줄었네. 그럼 다시 늘리면 되지? 이러고 그냥 위스 100%딱 쳐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아까 질문하신 분 가해 학생 됐죠? 가해 학생 가해자 아 죄송합니다. 어, 내가 개그 욕심이 좀 많아.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 어디 뭐 이렇게 놀러 가거나 하면 내가 개그 담당 내가 개그 담당이거든요. 내 친구들이니까 엄청 잘 웃어준단 말이에요. 호응도 잘해주고 다 배려놨어 나를. 착해 참 내 친구들.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다 받아주고. 음. 자, 그리고 이제 배경이 디밍 처리가 됐죠. 디밍. 그러니까 이게 어둡게 처리하는 걸 디밍이라고 하거든요. 그 여러분들 UXY 이런 거 배우면 이제 GUI 배울 때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어둡게 하다. 딤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어둡게 하다 뭐 이렇게 나와요. 어둡게 하는 걸 디밍이라 그러고 어둡게 처리된 걸 이제 dimed라고 하는데 UXY 이제 GUI 하면 많이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거 많이 봤죠? 뭐 메뉴가 뭐 하단에서 올라왔을 때 나머지 백그라운드에 이제 디밍 처리하거나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쓰면서. 딤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가 헤더랑 이 div에 배경을 넣었잖아요. 거기에 자식을 하나 만들어요. dim이라는 자식을 하나를 만듭니다. 이 자식아. 그래서 뭐 이 dim은 클래스니까 점 dim의 width는 당연히 100%고 뭐 블록 태그니까 하이트는 부모랑 같으면 되죠. width는 원래 100%니까 부모 객체 100%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고 하이트도 부모랑 같으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부모 객체랑 같이 하려면 상속받으면 되죠. inherit 해가지고 그러면 부모의 높이 값이 내 높이 값이 되는 거죠. 상속받으니까 키를 상속받았다고 보면 돼. 유전자 물려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A 해서 0, 0, 0, 0.6 이렇게 하면 오파시티가 60%인 검은색 배경이 생기면서 자동으로 디밍 처리가 안 됨. 왜냐? 인덱스 HTML 저장을 안 해서. 아,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참 어떡하냐 이거. 자, 여기 딤 처리가 됐죠. 그냥 디밍 처리를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부모 객체랑 크기를 똑같이 만든 다음에 투명한 검은색 종이 깐 거예요. 이해했죠? 그리고 얘도 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딤 처리 뭐 얘 클래스니까 얘 똑같이 복사를 해서 여기 집어넣으면 얘도 똑같이 딤 처리 되겠죠. 그냥 똑같은 스타일. 그죠? 오케이. 디밍 처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더에 이제 큰 제목 H1 해서 얘는 그냥 스크롤까지 씁시다. 그리고
헤더에 들어가는 h1이니까 헤더에 h1에 일단 폰트 사이즈를 좀 키울게요. 폰트 사이즈를 36포인트로 키우고, 그리고 일단 컬러를 밝은 색으로 해야 되겠죠. 텍스트 컬러를 얘도 그냥 요 색으로 씁시다. 그리고 그냥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로 고침을 해보면 이제 큰 폰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단 중앙 정렬을 시켜야 되겠죠. 텍스트는 중앙 정렬 시키는 건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하시면 중앙 정렬이 되고요. 텍스트는 중앙 정렬 시키기가 쉽죠. 그리고 아래로 좀 내려야 되겠죠. 뭐 마진으로 내려도 되고 패딩으로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셔도 전혀 상관은 없고요. 마진은 경계 바깥쪽 여백이고 뭐 패딩은 경계 안쪽 여백인데 저는 패딩을 쓰겠습니다. 패딩 탑 120픽셀. 그러니까 H1 자체의 크기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마당을 키워서 여백을 확보를 하는 방법을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패딩으로 위쪽 여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 5분만 쉬다가 다시 할게요. 여기까지 해보시고 지금 1시 20분이니까 1시 25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추워. 요 이제 H1이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딱 걸려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스크롤을 내리는 그 좌표와 얘가 Y축으로 움직이는 좌표가 1대1로 동일하다가 이 이상으로 스크롤하면 더 이상 안 내려오게 만들면 되죠. 자, 그래서 H1에 데이터 패럴렉스 Y축으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2200 픽셀만큼. 근데 저는 다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포지션을 잡은 거고, 여러분들은 그 콘솔 창에 그 스크롤 찍히는 거 보고 여러분들 위치를 파악하시면 되겠죠. from 스크롤 언제부터? 애초에 처음부터, 처음 시작부터 1대1로 움직이려면 디스턴스를 2200으로 똑같이 맞춰주면 2200 스크롤 내릴 동안 1대1로 Y축으로 2200 내려오니까 멈춘 것처럼 보이는 트릭이죠.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이기는 0으로 해야, 스무드니스를 0으로 해야 정확하게 내가 움직인 만큼 움직이게 되죠. 스무드니스가 있으면 쓱쓱 움직이니까.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면 고정된 것처럼 보이죠.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아래로 스크롤이 더 안되니 맨 아랫부분에 빈 div를 하나를 만들게요. 높이가 5000 픽셀인 빈 div를 임의로 하나를 여기 만들어서 그러면 빈 div가 하나가 생기죠. 이렇게 아래쪽에 2200 픽셀 스크롤 한 다음에는 Y축으로 더 안 내려오니까 딱 걸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이제 위로 올라오는 요 이미지 두 개. 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스크롤을 밑으로 내릴 때 스크롤 한 만큼 아래에서 위로 약간 스무스 부드럽게 움직이기가 살짝 적용된 요거 두 개. 일단은 이미지부터 넣어야 되겠죠. 백그라운드 부분에 넣으면 되겠죠. 아랫부분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미지 태그 소스는 이미지스 폴더에 이미지 01.png 요거 하나랑, 그리고 이미지 src 이미지스 폴더에 이미지 02.png 배경이 뚫려있는 이미지를 써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긴 그 활자가 이미지 1, 이렇게 작은 활자가 이미지 2입니다. 그러면 요 백그라운드라는 div 내에서 이 이미지의 위치를 오른쪽 아래로 보내면, 요 이쯤으로 보내면 최초의 위치를 여기로 오른쪽 아래로 잡고 스크롤을 내릴 때 밑에서 올라오게 만들면 되는데, 최초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잡으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절대값 쓰는 방법을, 절대값을 쓰면 되겠죠. 포지션 앱솔루트 지금 이미지 태그가 두 개인데 스타일을 입힐 건데, 우리가 보통 스타일을 입힐 때는 태그 이름을 쓰거나 클래스는 아이디를 썼었죠. 만약에 태그 이름을 쓰면 이 두 개의 같은 스타일이 적용이 되죠. 만약에 이미지 태그 해서 img 해서 스타일을 입히면 모든 이미지 태그에는 같은 스타일이 입혀지죠. 근데 여기서 각각의 태그에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따로 서로 다른 스타일을 입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태그일 때, 만약에 이 li처럼 리스트가 여러 개인데, 지금은 3개인데 만약에 리스트가 한 10개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리스트 하나하나 이름을 다 못 지어주잖아요. 그것도 일이잖아.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름을 안 지어주고 따로 스타일을 입힐 수 있는 방법. 자, 일단 백그라운드에 dim 안에 이미지 태그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샵 백그라운드 안에 .dim, 샵은 id고 점은 클래스니까, 안에 이미지 태그인데 n, 자연수 n, 임의의 자연수 우리는 n이라고 하죠. nth 몇 번째 할 때 first, second, 뭐 third, fourth, fifth 이렇게 하죠. nth of type, 이미지 타입 중에 몇 번째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미지 타입 중에 얘는 첫 번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미지 태그가 두 개잖아요. 그럼 이미지 타입 중에 이미지 땡땡 nth of 타입이면 이미지 타입 중에 몇 번째, 가로 열고 1 하면 이미지 타입 중에 첫 번째, 그럼 얘가 되겠죠. 의 스타일을 입힐 수 있고,
2라고 하면 이미지 타입 중에 두 번째 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타입의 태그가 쭉 나열되어 있으면 이름을 붙이지 않고 1, 2, 3, 4 이렇게 번호로 스타일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야 이미지가 두 개니까 이름을 뭐 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미지가 뭐 한 10개 정도 돼. 그럼 이미지 이름 하나하나 지어주기 힘들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다 따로 스타일을 주고 싶어. 다른 스타일을 주고 싶어. 그럼 각자 이름을 지어주는 것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만들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얘는 포지션 절대값 앱솔루트. 자,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면 이게 이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면 절대값의 기준은 웹브라우저의 좌상단이 돼요. 여기가 돼요. 아마 들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어렴풋이. 앱솔루트를 하면 웹브라우저의 좌상단이 원점, 기준점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백그라운드라는 div 안에서 위치를 조절하는 게 쉽겠죠. 애초에 이 이미지 두 개는 백그라운드라는 div의 자식이니까 요 안에서 요 백그라운드의 좌상단을 원점으로 잡고 기준점으로 잡고 위치를 잡는 게 훨씬 위치를 잡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라는 div와 이 dim이라는 div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원점도 같기 때문에 이미지 태그의 부모 dim의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해주면 얘를 기준으로 절대좌표를 쓸 수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요거 했던 거? 들으니까 좀 기억이 나죠. 그래서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얼마, 위에서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위에서 얼마 하는 것보다 요 아래쪽으로 보낼 거니까 아래쪽으로 붙여버리는 게 쉽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얼마가 아니라 bottom 0이라고 하면 아래에서 0을 띄운다 라는 뜻이니까 그래 밑으로 붙여버린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가 밑으로 가서 붙어요. 아래에서 0, 아래에서부터 0 띄우겠다. 그럼 아래에 갖다 붙겠죠.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몇 픽셀 이렇게 해도 되는데 퍼센트를 사용해도 됩니다. 60% 상대값으로. 그러면 아래에서부터는 0 띄우고 왼쪽에서부터는 60% 띄우세요. 퍼센트로 하면 뭐가 좋냐 하면 상대값은 유리한 점이 웹브라우저의 크기가 바뀌면 왼쪽에서부터 띄우는 상대적인 간격도 바뀌겠죠. 그래서 좀 유연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픽셀로 쓰면 이렇게 위치가 안 바뀌겠죠. 항상 여기 고정되겠죠. 만약에 얘를 레프트에서 1200 픽셀 이렇게 절대값으로 해버리면 왼쪽에서부터 1200 픽셀 고정이 돼서 웹브라우저의 크기가 바뀌어도 항상 왼쪽에서부터 1200 자리를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얘를 상대값으로 퍼센트로 해주면 웹브라우저의 너비가 변하면
상대적으로 이 이미지의 위치도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요 두 번째 이미지는 첫 번째 이미지보다 살짝 왼쪽에 있어요. 그럼 이걸 복사를 해서 다른 건 다 똑같고 첫 번째 이미지보다 더 왼쪽에 있다는 말은 왼쪽에서 첫 번째 이미지보다 덜 띄우면 되죠. 왼쪽에서 덜 띄우면 첫 번째 이미지 왼쪽에 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긴 이미지는 왼쪽에서부터 60% 띄운 거고 작은 이미지는 왼쪽에서부터 55% 띄운 겁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면 되고, 일단 위치 잡는 것부터. 자, 위치를 잡고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요 H1이라는 텍스트가 요 두 번째 딥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들어가 버리죠. 밑으로 들어가죠. 딥 밑으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딤의 포지션을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포지션을 정의를 해주면 레이어의 위계가 바뀌기 때문에 H1에도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릴레이티브로 정의를 해준다고 위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딤이, 요 아래쪽에 있는 딤이 H1보다 나중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게 앞에 있는 걸 덮잖아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뒤에 기술된 게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얘를 아예 위로 올리려면 Z 인덱스를 높여주는 거예요. 레이어를 높여주는 겁니다. H1의 레이어를 위로. 그러면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마크업을 좀 일찍 시작하세요. 시간 있을 때 뭐 당연히
지금도 시간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기말이라 과제가 뭐 한두 개겠어? 벗 하지만 이런 뭐 어떤 코드를 짠다거나 여러분들 뭐 1렙 1, 2 들어봐서 알겠지만 안 되면 그냥 안 되면 끝이죠. 디자인은 안 되는 거 없지. 개발은 안 되면 거기서 끝이야. 그죠? 좀 일찍 시작을 하는 게 좀 여러분들의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급하면 이 사람이 좀 이상해지잖아, 정신이. 뭔지 알죠? 급할 때. 그러니까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시간이 있으면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시간이 없으면 안 보이죠. 사람이 급하면 급할수록 시야가 좁아져서 다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아닙니다. 이온 포카리 스웨트 죄송합니다. 볼 때마다 생각이 나가지고 BGM도 같이 재생돼요. 제 머리에서. 자, 이제 얘를 스크롤 할 때 위로 움직이게 만들면 되겠죠. 요 이미지 두 개를 배치는 했으니까. 자, 첫 번째 데이터 패럴렉스. 자,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Y축으로 움직이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위로 갈수록 Y좌표는 작아지죠. 그래서 위로 움직이는 건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1000. 언제부터? 600부터. 이 600의 값은 제가 만들면서 찾은 값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콘솔 창에 찍히는 값 보고 여러분들 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무드니스, 살짝 부드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살짝. 디스턴스는 안 적으면 그냥 기본 값이 들어가요. 디스턴스를 안 적으면 스크롤 할 때만 움직이는데 기본 값이 들어갑니다. 기본 값 사용할 거면 굳이 디스턴스를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디스턴스 비율 조절한다고 디스턴스 쓰는 것보다 처음에는 그냥 안 써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굳이 안 써도 이렇게 스크롤 할 때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아까 저 밑에 있었는데 600 시점에서 이미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만든 겁니다. 미리 출발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얘도 위로 올라가는데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보다 천천히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마이너스 600. 근데 천천히 움직이는데 조금 먼저 출발을 시킬 겁니다. 550.
살짝 두 번째 이미지를 살짝 먼저 출발을 시키고 움직이는 건 첫 번째보다 좀 천천히. 이거 이제 제가 이 수치를 조절을 하면서 좀 그래도 가장 그 좋아 보이는 수치를 찾은 거거든요. 몇 번 이렇게 좀 시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제 혹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이죠? 새로 고치면 안 했나요, 제가? 새로 고치면 안 했네요. 저장 안 해도 안 되고 새로 고치면 안 해도 안 되고 요렇게 시차 움직임에 이 두 개가 똑같이 올라오면 당연히 재미가 없잖아요. 두 개 똑같이 올라오게 할 거면 이미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얘는 시차를 주는 게 목표인데 시차가 요 두 개의 움직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오브젝트가 한 화면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두 개가 같은 위계에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움직임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럼 어색해요. 그래서 살짝 차이가 나게 만들면서 얘를 먼저 출발시키고 이렇게 속도에는 좀 차이가 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자 일단 뭐 오늘 다루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녹화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